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8번째 시간으로요.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와 황인숙 시인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는 시 두 편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어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 종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시 그대로 나온 그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시를 감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볼까요? 1년 보실까요?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시적 화자가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떠난다. 그렇죠. 굉장히 단정적이고 굉장히 딱 부러지는, 그렇죠? 간결하게 지금 딱 돼 있네요. 청동의 표면에서 도치법이 쓰였죠. 지금 문장 성분이 지금 요게 부사구인데 이게 지금 밖으로 나왔으니까 도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다.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종소리라는 거네요. 그렇죠?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나는 종소리를 의인화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제목이 종소리니까. 그렇죠?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자, 진폭의 새라는 거는 뭡니까? 종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진폭이라는 것은 울려서 떨리면서 울려 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진폭의 새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소리가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아셨죠? 광막한, 이 광막한이라는 것은 아득히 넓은, 이런 겁니다. 드넓은, 아득히 드넓은 하나의 울음이 되어, 그렇죠? 청각적 심상이죠. 자, 시각적인 표현도 있지만 청각적 심상이 돼서 종소리가 지금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리가 되어 퍼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2연 보실까요? 인종이라는 게 뭡니까? 참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참을린 복종할 종자. 그러니까 참고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인종은 끝이 좋은 건데 끝이 날 것인가라고 지금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지금 의심을 품었죠. 예. 청동의 벽에 뭐가 있어요? 종소리가 있어요. 종소리. 제목을 수시로 갖다 붙이면요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종소리가 청동의 벽에서 인종은 끝이 나는가? 결국 종소리는 결국 뭡니까? 청동의 벽에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인종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가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가뒀다는 얘기는 뭐가 가둔 거냐면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있는데 이 소리가 이 종에 갇혀 있잖아요. 이 종소리가 퍼져 나가야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종소리에 갇힌 모습을 마치 역사를 가두어 놓은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뒀다는 얘기는 역사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가뒀다는 얘기. 역사는 이제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뒀다 이건 어둠과 절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렇죠? 칠개 감방에서, 자, 그렇죠. 칠개 감방, 캄캄한 어둠의 감방에서 역사를 가두었다. 결국 역사가 어떻습니까? 구속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셨죠? 예. 3연을 보세요. 나는 누구겠어요? 종소리죠, 종소리. 그렇죠? 나는 바람에 실려, 그렇죠? 바람에 실려 들에서 푸름이 되고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어들을 보면은 이 푸름이나 웃음이나 악기는 긍정적인 시어가 되면서 종소리가 들녘 또는 공원 또는 온 세계 여기에 퍼져나가는 것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런 소리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에서 말하는 시적화자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4연 보실까요? 마지막. 먹구름이 깔리면. 자, 먹구름이 깔리면. 자, 먹구름은 여기서 새카마고 어두운 구름이죠. 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깔리게 될 때 하늘의 꼭지에서, 그렇죠? 하늘의 꼭지. 하늘은 원래 눈에 보이지 구체적으로 꼭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꼭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형상화한 걸로 봐서는 이 꼭지의 의미는 뭔가 어떤 뇌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꼭지를 열게 되면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뇌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터지는 뇌성이 돼요. 뇌성 어때요?
청각적 심상이죠. 그 천둥 벼락 소리, 그쵸? 엄청 큰 이 벼락 소리 같이 크게 터져 나와서, 그쵸? 가루의 음향이 된다. 소리가 된다 이겁니다. 뭐가요? 종소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종소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종소리는 어떻다? 종에서 그 벽을 뚫고 나와서 자유롭게 소리가 어때요? 가루처럼 온 세계, 온 공간에 퍼지고 널리 그 확산되어만 되는 것이 이 시의 가장 긍정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감각적인 표현 중에 우리 그 음향이 된다라는 거는 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루는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공감각이에요, 공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도 이제 남겨주셨는데 공감각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공감각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공감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A라는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이 A라는 감각이 B라는 감각으로요, 전이 되는 겁니다. 전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바퀴 휙 굴러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말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A라는 감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B라는 감각을 끌고 와서 어때요? 감각을 갖다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소리는 지금 청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각인데 가루라고 하는 걸로 봐서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예요. 근데 잘못 알고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감각은 감각이 이렇게 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복합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합 감각이라는 거는 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함께 그냥 모아져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감각이. 근데 이거는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해서 표현했다. 좀 더 효과적인 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공감각적 표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종소리의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그 종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억압과 구속을 이겨내서 뚫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자유롭게 확산되는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알면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하게 필기 안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설을 안 들어도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요, 다 풀립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또 정확하게 문제를 공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강의 찍는 건 이제 분석인데 그건 학교 내신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께서 보완하고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해주는 겁니다. 원래 1번만 듣고 수능 현장에 가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 강의에 좀 더 집중하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를 가는데요. 이 두 번째 시는 좀 낯선 시이면서 굉장히 그 재미난 시네요. 보면 황인숙 시인의 나는 뭐래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렇죠. 갑자기 고양이. 우리 앞에 본 가시에서는 뭐였죠? 나가 종소리였죠. 이 두 번째 시는 나는 고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물 아니면 동물로 지금 변신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눈여겨보면서 감상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가 중요하겠죠? 왜 고양이로 태어날 것인지 이거를 한번 잘 떠올리면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도 많이 키우지만 고양이도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도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특히나 그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는데, 자, 시에서도 등장했는데 과연 여기서의 고양이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생에, 그렇죠? 예. 나는 나왔죠.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종소리였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고양이였어,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로 자, 과연 왜 고양이로 태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윤기 잘잘 흐르는, 그렇죠. 아주 그 반짝반짝, 응? 아주 잘잘은 의태어가 되겠네요.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까망색이면서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소망이죠. 화자의 소망. 사뿐사뿐. 자, 이런 거는 의태어예요. 잘잘 사뿐사뿐. 의태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성어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 음성 상징어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현장감, 생동감, 그쵸? 현실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뛸 때면 커다란 까치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커다란 까치, 까만 고양이니까, 그죠? 커다랗다, 까치같이 어떤 그 외향을 묘사했네요. 그 고양이의 모습을 아셨죠? 예, 뭔가 좀 민첩한 모습이죠. 예. 공처럼 또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까치 비슷하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다는 얘기죠. 뭐가요? 고양이가, 그렇죠? 예.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렇죠. 큰 고양이가 아니라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지금 담겨 있네요.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이 존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이제 한가하게 배부르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주 졸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이하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평범하죠, 평범. 굉장히 그 고양이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않는다라는 요 음이 강한 지금 그 어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 그릇, 우리 그 인간의 밥그릇 줬잖아요. 우리 고양이한테 그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뭔가요? 과연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고양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태어나더라도. 알겠어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을 누벼. 그죠? 가시덤불은 어때요? 가시덤불은 굉장히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누비면서 넓은 벌판으로 나가리라. 그렇죠? 여기는 안 가고 여긴 가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양이지만 평범하게 구속되고 억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가시에서 종소리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 졸지 않는다, 우유도 할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종소리의 그 표면의 벽에 갇혀 있지 않고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거랑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어디서 넓은 들판과 가시덤불이 있는 그 속에서 들쥐, 그렇죠? 들쥐가 있겠죠. 들쥐와 뛰어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의 공간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이 고양이가 길러들이고 사육당하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요. 이렇게 자유롭고 광활한 그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자유롭고 그 자기 본능에 가까운, 그렇죠? 이러한 삶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배가 고프면, 그렇죠? 만약에 배가 고픈다면 살금살금, 자, 의태어죠? 참새떼를 덮치리라. 자, 참새떼를 덮친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이거는 고양이와 이제 참새의 관계는 뭐 양육 강식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그 생리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삶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폭력이나 억압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고양이와 참새의 관계니까. 그러면서 자유와 본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연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고양이 굉장히 그 참신하고 특이한 시였죠? 네, 한번 보시죠.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죠. 누굽니까? 참새들이겠죠, 참새들. 그렇죠? 후다닥. 자, 이런 거 또 역시 의태어예요. 아하하하. 이거 뭡니까? 의성어네요, 의성어. 그렇죠? 음성 상징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펄짝펄짝 또 나왔네, 의태어. 그렇죠? 뒤따르리라. 그렇죠. 이제 참새와 이제 야생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모습들을 아주 보여줬는데요. 이건 고양이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자유롭고, 그렇죠? 자유로우면서 본능에 가깝고 또 평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이거 보세요. 꼬마 어린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이건 뭡니까? 바로 어떤 폭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생존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큰 고기는 잡지만 작은 고기는 잡으면 다시 놓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어부들이 그런 거랑 같지 않습니까? 예. 할딱거리는, 그렇죠?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톡톡 건드려. 자, 이러한 부서 건드려서, 그렇죠? 톡 건드려서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꼬마 참새하고는 어떻습니까? 결국 장난기도 발동하는 거죠. 장난기가 있다는 얘기는
폭력을 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에요. 친근하고 그 자연 속에서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곧장 곧바로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그렇죠. 이 큰 참새는 먹이 어떤 그 생존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윽고. 자, 이윽고라는 거는 시간이 지금 경과됐다는 뜻이에요. 해는 기울었고, 그렇죠? 시간이 경과됐죠?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그렇죠? 굉장히 그 밤이 됐으니까 차갑고 춥겠죠? 또 어둡고. 들쥐도 참새도 다 어때요? 가버렸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요? 벌판에 까만 어둠이 남겠죠. 그렇죠? 홀로 남겠지라고 하죠. 추측하는 거죠.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가 나오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속에 이 사람의 적극적인 어떤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나는 돌아가지 어디를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야생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런 인간에게 사육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셨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둠을 핥으며, 그렇죠? 어둠을 핥으며 낫가리를 찾으리라. 낫가리라는 건 지푸라기라든가 나무, 풀잎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자연에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어때요? 아늑하고 집단 냄새가 훈훈하겠지, 그렇죠? 훈훈하다라고 하는 걸 봐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훌쩍 뛰어올라. 자, 의태어예요.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그렇죠? 휴식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그렇죠? 야생이니까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찬비가 내릴 수 있죠. 시련이죠, 시련, 그렇죠? 텅 빈 벌판이죠. 그걸 쏟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고양이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부 시련과 고난 이런 것이 닥치는 거잖아요. 닥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 부사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털끝 하나 적시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결국 그 속에서 삶을 살지만 털끝 하나 찬비라든가 거센 바람을 맞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결하게 살겠다.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본다면 고결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고상하고 그렇죠? 순결하게 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한 단어 한번 잘 연결을 해보시고요. 나는 꿈을 꾸리라. 그렇죠? 이러한 소망을 갖겠다는 거죠. 놓친 참새를 쫓고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꾸겠다는 겁니다. 왜? 제목 보시죠.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면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결국 고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인간 세계로 말한다면 이 고양이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그 박람수의 종소리에서도 나온 것처럼 억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그렇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답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가시와 나시를 잘 비교하고 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시에서는 이 고양이의 의미는 자유롭고 고결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화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게까지만 아시면은 완벽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세요. 풀려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찍는 그 분석 강의는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완전히 또 내신 문제에 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수능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한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가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시가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접근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런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들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